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통장에 10억 원이 꽂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짜릿하죠? 저도 제 딸아이가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할 때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사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 중 무려 70%가 몇 년 뒤에는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돈이 생겼는데 왜 불행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들어왔지만 그 돈을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책, 부자의 그릇을 통해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빚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에 깔려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도 헤어졌고 주머니에는 단돈 100원, 동전 하나만 남았습니다. 추운 겨울밤, 그는 자판기 커피 한 장을 뽑아 마시며 생각합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자네, 돈 때문에 힘든가 보구만. 남자는 경계했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남자에게 따뜻한 밀크티를 건네며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돈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나? 남자는 머뭇거립니다. 돈은 물건을 사는 도구 아닌가요? 노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네. 돈은 곧 신용이야. 남이 나를 믿어주는 만큼 돈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흔히 현금 그 자체를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은 누군가가 나를 믿고 맡긴 약속의 증표라는 겁니다. 남자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우연히 시작한 주먹밥 푸드트럭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고 돈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는 자신이 사업 천재라고 믿었습니다. 내 실력으로 성공한 거야.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하게 가게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가게가 늘어나자 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변했고 직원은 횡령을 했고 손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빌려서라도 막으면 돼. 그는 자신의 그릇보다 훨씬 많은 물을 억지로 담으려 했던 겁니다. 결과는 뻔했죠. 그릇이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1억 원을 다룰 그릇이 안 되는데 3억 원을 담으려 했어. 그건 불운이 아니라 필연이네. 저도 자산 관리를 돕다 보면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은 그 돈을 지키는 법을 모릅니다. 돈을 다루는 것도 경험이고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노인은 빚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부채는 미래의 나에게서 빌려온 돈이네. 미래의 내가 갚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거지. 즉, 빚조차도 내 신용, 내 그릇의 크기라는 겁니다. 빚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끝난 건가요? 제 그릇은 깨져버렸는데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자네는 실패라는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경험을 산 거야. 그 경험이 자네의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 걸세. 돈은 내가 쫓아다닌다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가 신용을 쌓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돈을 벌까보다 어떻게 신용을 얻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책 속의 노인은 야구에 비유하며 말합니다. 홈런을 치고 싶다면 헛스윙을 두려워해선 안 돼. 타석에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릇을 영영 키우지 못하는 가장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타석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관중석에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억 원이 생기길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수중에 있는 100만 원, 아니 10만 원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은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돈도 절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소비를 점검하고 작은 투자를 경험하며 내 그릇의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이 책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주인공이 벤처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줬던 투자자이자 멘토였던 조커였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주인공이 진짜 거물이 될 그르심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끝에 주인공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빚은 여전하고 상황은 어렵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위해 일하시나요?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시나요? 제가 이 책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버는 법을 넘어 가족과 사람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돈을 잃고 나서야 아내와 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진짜 이유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는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뼈 아픈 실패를 겪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더 큰 돈을 담을 수 있는 단단한 그릇을 갖게 된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은 신용입니다. 돈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만 머뭅니다. 그리고 실패는 그릇을 키우는 최고의 양분입니다. 운 좋게 들어온 돈은 내 것이 아니지만 경험으로 다져진 그릇에 담긴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첫째,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돌아보세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 말고 작게라도 시도하세요. 셋째, 지금 가진 돈을 소중히 다루며 관리 능력을 키우세요. 그릇이 준비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도록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단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자의 그릇을 치워 경제적 자유를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정진우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지키기, 10,000원 아껴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실행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